유니트 1번 기본 익히기입니다. 먼저 워크스페이스를 교재를 보시는 여러분과 동일한 상태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상단에 보시면 윈도우 메뉴가 있고요. 두 번째 워크스페이스가 있고 오른쪽에 에센셜, 표준이라고 보통은 번역합니다. 디폴트라고 하는 것은 기본값으로 의미합니다. 에센셜 디폴트를 클릭하시고요. 한 번 더 들어가서 에센셜을 초기화시킵니다. 그러면 화면이 저와 동일한 상태에서 교재를 따라 하실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기본적인 단축키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교재 24페이지에 2번에 보시면 단축키를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에디트라는 메뉴를 들어가서요. 윗부분에 보면 스트로크이라고 되어 있는 서브 메뉴를 찾아보면 오른쪽에 보면 단축키가 보이지 않죠. 이곳에 단축키를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으로 오시면 키보드 숏컷이라고 보이고요. 에디트 항목에서 앞에 화살표를 클릭하십니다. 그리고 스크롤바를 조금 내리시다가 보면 스트로크이라고 선택 영역에 테두리를 주는 단축키가 설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임의의 본인이 원하는 단축키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저 같은 경우엔 Shift Alt F1을 눌러서 커스텀 숏컷을 설정하도록 하죠. 오른쪽 위쪽에 Accept를 누르시고 OK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에디트 메뉴에 스트로크에 단축키가 들어가져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새 문서를 만들고 거기에 색상을 채우는 연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문서를 만들 때는 단축키를 사용하셔도 좋고요. 파일, 뉴 해서 새로운 문서를 만드셔도 됩니다. 이름은 red라고 정하도록 하고요. 너비 200, 높이 200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하단에 Create를 누릅니다. 이제 교재 27페이지입니다. 컬러 패널에서 빨간색을 선택하여서 전경색을 빨간색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상단에 빨간색이 보이죠? 왼쪽에 보시면 포그라운드 컬러, 백그라운드 컬러, 즉 전경색, 배경색 중에 전경색이 빨간색이 채워진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전경색을 문서에 동일한 컬러로 채우도록 하죠. 에디트, 필, 포그라운드 컬러, 전경색이라고 번역합니다. OK 클릭하시면 빨간색이 채워집니다. 이제 교재 28페이지처럼 저장을 하도록 하죠. 파일, 세이버 카피. 세이브 에즈가 아닌 세이버 카피 하는 이유는 JPEG으로 저장하기 위함입니다. 저장 위치를 지정해 주시고요. 빨간색이라고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일한 파일이 있기 때문에 덮어씌기 하겠느냐는 대화 상자가 뜨죠. 예 누르시고요. JPEG 옵션을 할 때는 베이스라인으로 놓으시고 퀄리티를 좋게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OK 누르면 저장이 되어 있는 것이죠. 지금처럼 동일한 방법으로 파란색, 초록색, 검정색을 만들어 놓고 저장하죠.
포그라운드 컬러를 클릭하시고 파란색을 정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단축키로 전경색, 즉 포그라운드 컬러를 문서에 채울 수 있는데요. Alt 누른 상태에서 딜레이트를 누르시면 됩니다. 관련한 단축키는 28페이지에 02번에 있습니다. 파란색을 만들었으니 저장해야 되겠죠. 아까처럼 메뉴에서 찾으실 수도 있고 또는 Ctrl Alt S를 누르셔도 됩니다. 이름은 블루라고 변경하시고요. 파일의 확장자는 JPEG으로 정해주시고 동일한 파일이 있으니까 아마 덮어씌기 하겠다는 말을 물어보겠죠? 동일한 방식으로 OK 눌러서 파랑을 저장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초록 색깔과 검정색을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동일한 방식으로 만든 4개의 문서를 전부 꺼내 보도록 하죠. 지금 red.jpg 파일은 일단은 화면을 닫아 놓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버튼을 클릭하셔도 좋고요. 안 그러면 단축키 Ctrl W를 누르셔도 됩니다. 저장이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No 누르겠습니다. 화면에 작업 영역을 더블 클릭하시고요. 4개의 파일을 Shift를 누른 채 전부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열기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상단에 4개의 파일이 열린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부 한 번에 같이 보기 위해서 윈도우, 어렌지, 타일 형식으로 놓도록 하죠. 자, 이제 4개의 화면이 보여지게 됩니다. 이제 교재 30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해볼 텐데요. 동시에 확대해 보죠. Ctrl Shift 스페이스바를 누른 상태에서 왼쪽 파일을 기준으로 클릭 하시면 화면이 동시에 확대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엔 동시에 이동하기를 할 건데요. Shift 스페이스바 누른 상태에서 움직이시면 4개 파일이 동시에 같이 움직이시고요. 이번엔 Shift Alt 스페이스바를 누른 상태에서 클릭하시면 동시에 모든 파일을 같이 축소하실 수도 있습니다. 교재 30페이지에 관련 단축키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문서를 닫을 텐데요. 한 개씩 닫을 수도 있지만 한 번에 다 닫을 수도 있습니다. 파일, Close All이라고 하는 것은 화면에 펼쳐져 있는 모든 문서를 닫는다는 의미이고요. Close는 한 개의 문서만 닫는 겁니다. 그리고 Close Others라고 하면 선택되어 있지 않는 다른 문서를 닫는다는 의미입니다. 지금은 Close All 해서 전체를 닫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31페이지 기본 색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툴박스가 한 줄로 되어 있는데요. 2줄로 놓고요. 왼쪽 밑에 보면 검정색, 흰색이 아이콘이 보이는데요. 요걸 클릭하셔도 되고요. 또는 단축키 D를 누르셔도 됩니다. 두 색깔을 맞바꾸고 싶으실 때는 화살표를 클릭하시거나 또는 X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관련된 내용은 31페이지 10번 내용입니다. 교재 32페이지 유니트 1 언더바 소스 11.psd 파일을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축키는 Ctrl 알파벳 O를 누르셔도 좋고요. 또는 파일, 오픈 하셔도 되겠습니다. 유니트 1 언더바 소스 11번입니다.
열기 하겠습니다. CMYK하고 RGB 컬러 모드를 비교하는 예제입니다. 지금 제 화면에서는 상단에 작아 보이고 있는데요. 뷰라는 곳에 들어가서 자를 감춰 놓을 수도 있습니다. 단축키는 Ctrl R입니다. 자, 이제 동그라미를 하나 그릴 건데요. 왼쪽에 보시면 사각형이 보이는데요. 그 안에 보시면 동그라미가 있습니다. 이때 사각형이 단축키가 U이고요.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U 누르시면 동그라미가 뜹니다. 왼쪽 상단에 동그라미를 그리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쉐이프를 놓고요. 그 다음에 면색을 클릭하셔서 일단 파란색을 정해 보도록 하죠. 그런데 CMYK의 파란색은 여기 보이네요. 사이안이라고 있습니다. 빈 곳을 한번 클릭해 주시고요. 드래그 하시는데 주의하실 점은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 하셔야만 정원이 그려집니다. 이때 이 파란색이 사이언 컬러인지 확인해 보고 싶으실 땐 스와치에서 CMYK에서 이 색깔입니다. 여기서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교재 32페이지에서는 여기 컬러를 선택하라고 나와 있죠. 교재 32페이지 3번에 보시면 원의 크기가 너비 450, 높이 450으로 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트랜스폼에서 450을 만드시면 되겠죠. 원하는 위치에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Alt를 누른 상태에서 위로 하나 복사를 하고요. 한 번 더 오른쪽으로 Alt를 누른 상태에서 복사하겠습니다. 오른쪽에 레이어 패널을 독립시킨 후에 가장 밑에 있는 동그라미는 마젠타 라고 이름을 변경해 주겠습니다. 레이어의 이름을 변경할 때는 마우스를 글자 위에다 올려놓고 더블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 위에는 CYAN, Cyan이라고 변경해 주시고요. 오른쪽은 옐로우로 변경하겠습니다. 이제 옐로우는 옐로우를 선택하시고요. 사이안은 사이안, 마젠타는 마젠타로 변경하십니다. 그리고 Shift를 누른 채 모든 색상을 선택하시고요. 블렌드 모드를 멀티플로 변경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3개의 동그라미를 그대로 복사해서 오른쪽으로 옮겨놓고 RGB 컬러 모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3개 모든 레이어가 선택이 된 상태에서 레이어, 뉴, 쉐이프 레이어, via copy 누르시면 3개가 복사가 되죠.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이동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블렌드를 스크린으로 해 놓으시고요. 이제 색깔을 바꾸도록 하죠. 밑에 있는 것은 빨간색입니다. 레드. 오른쪽 위에는 그린으로 바꾸겠습니다. 왼쪽은 블루입니다. 그린은 이렇게 그린으로 바꿔주시고요. 블루는 이렇게 블루로 바꿔주시고요. 레드는 이렇게 레드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교재 34페이지의 내용이죠. 이처럼 왼쪽에 CMYK의 색상을 감산 혼합이라고 하고
오른쪽처럼 웹이나 영상에서 주로 활용되는 칼라 모드를 가산 혼합이라고 합니다. 마우스로 화면의 중앙을 더블 클릭하시고 유니트 1 소스 12.jpg 파일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상단에 보시다시피 칼라 모드는 RGB입니다. 이제 칼라 모드를 CMYK로 변경해 보도록 하죠. 이미지, 모드, CMYK. 그러면 칼라 모드를 전환하겠냐는 대화창이 뜨고요. OK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상단에 CMYK라고 칼라 모드가 바뀐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해상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36페이지 13번입니다. 해상도는 이미지의 픽셀 수를 의미합니다. 자, 새 문서를 만들겠습니다. Ctrl N 누르시고요. 너비가 17픽셀, 높이가 14픽셀, 해상도는 10으로 하겠습니다. 크리에이트를 누릅니다. 매우 작은 크기의 문서가 만들어지죠. U라는 메뉴에 들어가시면 화면을 확대해 보실 수 있는 메뉴가 있고요. 단축키는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더하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한번 클릭하고요. 몇 차례 더 컨트롤 더하기를 클릭하셔서 화면을 띄워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한 번에 모니터의 크기에 맞추시려면 컨트롤 숫자 0을 누르셔도 됩니다. 이번엔 환경 설정에서 그리드, 즉 격자를 설정하겠습니다. 단축키는 컨트롤 K인데요. 에디트, 프리퍼런스, 오른쪽에 보면 그리드라는 항목이 있죠. 거기에 그리드 라인은 1픽셀로 해주시고 서브 디비전은 세분화라는 뜻입니다. OK 누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리드를 보여야 되죠. 단축키는 컨트롤 다운표인데요. 뷰에 들어가서 쇼 그리드 하셔도 되겠습니다. 연필 툴을 이용해서 하트 모양을 그리도록 하죠. 먼저 기본 색상인 D를 누르거나 툴박스의 하단에 디폴트 컬러 버튼을 누르셔도 됩니다. 연필 툴은 브러쉬 툴 안에 있는데요. B, Shift B 하시면 연필 툴이 나오게 됩니다. 상단에 3칸을 드래그 하시고 1칸, 그 다음에 4칸 클릭을 하시고요. 네 번째 클릭을 하십니다. 네. 그 다음에 한 칸씩 아래로 내려오시면 되겠습니다. 한 칸씩 또 위로 클릭하여 올라가시면 됩니다. 하트 모양의 안쪽에 빨간색으로 채우고 싶습니다. 변경색을 빨강으로 바꿔주시고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천천히 그리십니다. 혹시 그리시다가 잘못되는 경우에는 실행 취소를 누르셔도 됩니다. 단축키는 Ctrl Z입니다. 그렇게 하셔서 모양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새로운 레이어를 추가하겠습니다. 새로 만든 레이어에 흰색을 채울 계획인데요.
아까 해보았던 에디트, 필, 그 다음에 컨텐츠에 흰색을 누르시고요. OK 클릭하시면 흰색이 채워짐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윈도우라는 메뉴에 가서 타임라인의 패널을 꺼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버튼을 누르게 되면 Create Frame Animation 버튼이 나오고요. 한 번 더 클릭합니다. 하단에 보시면 프레임을 복사할 수 있는 더하기 버튼이 보이고요. 두 번째 프레임에 레이어의 눈 아이콘을 끄게 되면 이렇게 보이겠죠.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두 개의 프레임을 모두 선택하고 화살표를 클릭해서 시간을 0.5초로 정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작동이 되는지 확인을 해보기 위해서 컨트롤 빼기를 몇 차례 눌러주시고요. 왼쪽 하단에 있는 플레이 버튼을 눌러보면 깜빡거리는 하트 애니메이션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멈출 때 사각형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이제 움직이는 애니메이션이 가능한 파일로 저장하기 위해서 파일, 엑스포트, 세이브 포 웹을 누르도록 하죠. 오른쪽 상단에 GIF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세이브 눌러주시고요. 저장 위치를 지정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유니트 01번에 보시면 지금은 하트 연습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HTML 문서와 이미지 폴더를 동시에 만들어 주도록 하죠. OK 누릅니다. 그러면 탐색기 창에 들어가서 보면 하트 연습이라고 하는 HTML 파일과 폴더가 보입니다. 오른쪽 마우스를 누르시고요. 연결 프로그램을 크롬으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왼쪽 상단에 하트가 깜빡거리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일러스트 파일을 가져오고 연동하는 방법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컨트롤 알파벳 5를 누른 상태에서 유니트 1 소스 14.jpeg 파일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드를 감추고 싶으시면 뷰라는 메뉴에 들어가서 쇼 그리드를 안 보이도록 하실 수 있고요. 단축키는 컨트롤 다운표입니다. 이제 일러스트 파일을 가지고 오도록 하죠. 파일, Place Embed를 누릅니다. 문서에 포함시키겠다는 의미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Place라는 뜻은 가져온다는 의미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러스트레이터 파일이 보이고요. Place를 누릅니다. 그러면 스마트 오브젝트로 열겠다는 창이 보입니다. 그리고 바운딩 박스가 보이게 되죠. 원하는 위치로 옮겨 놓은 후에 오른쪽 상단에서 승인을 해줍니다. 또는 엔터를 누르셔도 되겠습니다. 만약 레이어에 있는 스마트 오브젝트를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 일러스트의 원본을 변경하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 더블 클릭을 했고요. 일러스트레이터가 실행이 됩니다. 원본 파일이 자동으로 열리게 되고요. 수정을 하시게 되면 포토샵에서도 자동으로 변경되겠습니다. 교재 46페이지에 있는 프로그램을 초기화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바탕화면에 있는
바로가기 아이콘을 클릭하고 왼손으로 컨트롤 알트 시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오른쪽 마우스를 누르고 열기를 클릭하십니다. 그러면 이처럼 대화 상자가 하나 뜨고요. Yes를 누르시게 되면 포토샵 프로그램을 초기화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프로그램이 초기화가 되었죠. 이상으로 포토샵 유니트 1번 교재 46페이지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유니트 2번 환경 설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